항상 하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강남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강남 내려봤을 때 재건축부터 하락 시작돼서 신축, 대장주들로 퍼져나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실거주가 많은데 여기까지는 100% 투기로 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후축으로 가는 거죠. 강남 외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하락세가 퍼져나간다. 물론 상승세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은 서울이대 나는 강남 살고 있진 않지만 우리 동네가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때 언제쯤 보면 돼요? 얘가 떨어지고 있을 때, 얘네들이 떨어지고 있을 때. 강남 재건축은 떨어져도 신축은 올랐던 적이 잠깐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자꾸 호도해서. 그런데 요즘 다 나오고 있죠.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이제 좀 듣고 있죠. 뭐 스트레이트가 편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인제서야 얘기하는 거고 다른 데서 아예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분상제 2009년 2010년 요때 리먼 여파로 줄었는데 2011년부터는 그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했던 2008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양이 인허가가 나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다는 거죠. 보면 재건축 아파트의 폭락이 시작됐다. 굳건하던 강남 재건축 지금 호가 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음마, 잠실, 5단지 이런데 신고가 찍었다 하는데 상승 멈추고 약보합 전환했다. 강남 재건축 호가 하락에 수도권 미분양도. 그 전에 사실 미분양 위험지역이었던 곳들은 미분양이 해소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언론에서 신축이 인기가 있을 거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인천 분당대 지역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인천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신축 희소되지도 않지만 희소해진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그건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지역인 강남, 목동, 서울에 있는 구들이나 혹은 뭐 과천 이런 데들 그런 데여야 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은 인천에서 신축 희소 현상으로 미분양 소진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자꾸 내가지고 건설사들이 일반인들에게 미분양 털어낼 수 있게 유도를 하느냐. 그게 언론이 할 역할은 아니죠. 결국은 미분양 털어내려고 하고 풍선효과 왜 자꾸 유도해요? 서울은 아직까지 아파트는 미분양 안 나니까 서울 아파트 미분양 난다고 해봐요. 서울에 다시 또 무슨 효과 하면서 띄우려고 하겠죠. 결국에 이런 동안 이득 본 사람들은 건설사들 뿐이다. 어때요? 매물 분기 얘기 나오는데 23일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오고 나서 매물 쭉 줄죠. 그리고 710 대책 나오고 나서 매물 쭉 떨어지냐. 살 사람도 없죠. 한 100개 정도 줄죠. 왜? 갭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금 여기는 당장 진행되지 않으니까 2년 들어가서 그 세입자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유세까지 강화돼 버리니까 안 팔리니까 싹 다 들어가 버렸죠. 허위 매물 한다고 하니까 지금 7개 돼버렸다. 대책 나오기 전에 300개가 넘는 거에서 7개 나왔다. 7개. 착살났죠. 그런데 매물 호가하면서 전달보다 오른다. 일단 싸게 팔아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더 가지고 있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라고 그런다? 똘똘한 채에 집중된다고 한다. 서울 경기 아파트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해서 똘똘한 채에 집중되는 거예요? 진짜 100% 개소리죠. 진짜 하락세가 일어날 때는 원래 서울보다 지방이 더 먼저 작살난다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수요가 어디부터 줄어요? 가격을 내가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면은 당연히 서울부터 사게 되죠. 전세도 어디부터 들어간다? 서울부터 들어가게 되죠. 원래 지방부터 먼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안 되니까 지방 먼저 떨어지면 다시 수요 분산되면서 서울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하락하게 되는 거죠. 시작은 강남 뭐 이런 데부터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작살나기 시작하는 경우는 지방부터 작살나기 때문에 하락세 시작되면 원래 격차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똘똘한 채 집중되는데 서울은 올라가고 경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돼야 똘똘한 채 집중되는 거지. 서울 상승세도 같이 줄어졌는데 무슨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띨띨한 거지. 2017년 3월에서 2020년. 작년이랑만 비교해봐도 지금 상승세 꺾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재건축 단지 어때요? 실제 상황? 거래 전멸할 수밖에 없죠. 중개업소들 죽겠다고 하죠. 특히 어디? 목동 재건축 단지 다 뭐예요? 신시가지죠. 신정동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그래서 목이동 이런 데는 신시가지 없으니까 사실상 여기는 목동도 아니고 오히려 신시가지 있는 신정동이 목동 학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시가지가 있는 곳이 목동 학군이죠. 그래서 신시가지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시가지가 거의 뭐 열몇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중개업소들 팔고 싶은데 옆에 아파트가 신시가지밖에 없어요. 멀리서 와서 보더라도 여기 다 신시가지만 보죠. 신시가지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다 재건축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리겠어요? 아니 진행 아직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럼 음마는 왜 재건축 아파트예요? 거기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시가지 주건하고 있죠. 잠실주공 대치 음마 요거는 사실상 다른 거보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 크죠. 여기 대치나 잠실 이런 데는 다 들어가니까. 압구정 이런 데도 거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들은 죽을 맛이다. 닫아야 되냐 문 닫을 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실거주 의무 규제 효과 때문에 조합 설립 속도 올라간다. 자 실거주 규제 피하자. 재건축 쟁거루 진짜 기사 대박이죠.
이거 실거주 의무 규제 효과 피하기 위해서 빨리 재건축 속도 낸다 라는 거면은 얘 역효과다, 재건축이 오히려 더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신데,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 속도 내니까 공급 과잉된다, 이딴 얘기 왜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강남 재건축 조합 뭉치게 한 규제의 역설, 지들 좋은 대로만 딱 해석한다. 100건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고가 단지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10억짜리 거래되던 게 한 99건이 갑자기 9억 5천에 거래되고, 한 건만 10억 1000에 거래돼도 여기는 신고가 갱신한 단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언론이다. 쓰레기들이다. 거기다가 재건축 문제가 크죠. 재건축은 왜 사요? 내가 정말 돈이 남아 돌아서 후진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데 내가 여기 살 정도로 재력이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재건축 추진해가지고 신축 아파트 살면서 플러스로 수익까지 해서 투기 목적으로 신축 얻고 수익 얻은 다음에 여기 신축까지 팔아서 수익 얻으려고, 투기하려고 재건축을 사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재건축이 돈이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돈이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돈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 2014년에 나왔던 초이노믹스 플러스 연안 완화 플러스 부동산 3법이었죠. 이것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엄청나게 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이 돈이 되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상황 볼까요? 재건축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게 되면은 입주권을 못 받는다. 내가 사서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일 때, 재건축으로 한 3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한 채 판다. 요거 사게 되면은 나는 나중에 요거 입주권 받아서 신축 사고 초과이익 환수제로 내더라도 돈까지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입주권을 못 받는다. 언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 이 얘기는 언제 해주고 있어요? 올해 해주고 있어요. 언론들이 이거를 계속 숨기고 있었다. 여러 채를 보유해도 입주권은 한 장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뭐다? 못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 아파트 준공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 다주택자에게 집을 산 사람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조합원 수가 중간에 늘어나 버리니까. 입주권이 한 장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샀다, 그거면 괜찮은데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는 팔고 싶죠. 입주권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주택을 모조리 매수한다. 내가 다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다 받는다. 그런데 여러 채 살 수 있을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지금 시기에? 재건축 가격에?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동명의로 보유해서 입주권 받는 방법이 있다. 집을 샀는데 공동명의로 보유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넘겨주기로 했다. 믿을 수 있어요? 불안하죠. 아니 왜 내가 이 비싼 돈 주고서 이런 불안한 걸 해야 돼.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 되고. 그렇다고 아예 입주권 안 받는다 생각하고 현금정산 받기로 생각하고서 재건축을 산다. 왜 재건축을 사요? 그럴 거면 차라리 딴 걸 사지. 지금도 공공재건축 이야기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 결국에는 규제 풀어줄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언론이 유도하고 있죠. 그런데 풀어준다고 용적률 올린다고 했는데 공공재건축 8.4 공급대책에서 나왔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재건축 완화는 없다죠. 못을 박은 거죠. 법인이라서 팔고 싶은데 매도가 막혔죠. 재건축 두 채 사고 있는데 팔려고 하니까 1가구 1주택에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고 아파트를 팔 수 있다. 못 판다는 거죠. 재건축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일한 투자처는 재개발, 멸실되면은 토지취득세로 계산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멸실 시점부터 종부세 아예 안 내니까 재개발 들어가. 재개발이 멸실이 빨리 돼요? 재개발 둘 중에 하나죠. 재개발의 장점, 굉장히 소액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예요? 장기간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재개발 거의 완전히 다 된다 이런 데가 소액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메리트가 없죠. 지금은 재개발 투기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재건축만큼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는 거예요. 재개발 쉽게 안 되죠. 이번에 저기 질병 퍼트린 그 교회도 알박기 하고 있잖아요. 요만한 거 가지고 이 재개발 부지에서 혼자만 버티면서 거기 막 돌아가면서 뭐 성도들 쓴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알박기 하고 있다 500억 내놔 하면서 돈에 미쳤죠. 저런데 알박기 하고 재개발도 잘 추진 안 될 텐데 저런 또라이들 또 있어봐요. 9월부터 또 규제 강화됐죠. 교통 영향평가 한 번 더 한다.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교통 영향평가 물론 하죠. 하는데 여기가 도로 더 안 늘어나는데 세대수는 늘어난다. 당연히 교통에 영향 주죠. 교통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한다. 그런데 규제 하나 더 얻는 셈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들한테. 재건축 완화하지 않고 계속 타이트하게 조여간다는 거죠. 재건축을 눌러야지 나머지 아파트들이 떨어지는데 메리트 없죠. 재건축 단지들 이번에 또 질병 사태에 또 발목 잡혔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대면 행사 자제해라. 근데 둔천주공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드라이브스루 하죠. 저것 때문에 발목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재건축이 안 된다, 망해가고 있다,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원래 되게 잘 된 건데 질병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질병 해소되면은 비싸게 팔릴 거니까 지금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수작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인형거주에서도 신탁 재건축 뜬다. 그러면서 신탁사에 인정되면은 조합설립 인정되니까 여기서 재건축 단지 검토 나섰다. 이런 짓거리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 들어가야 되죠. 신탁 지금 규제도 아니죠. 원위치 시킨 것 뿐이죠. 위탁자에게 주택수 포함하는 거. 이거 말고 없다. 한번 잡아야 되죠. 자꾸 저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는 거죠, 사실상. 얼마나 남을까요? 지금 음마아파트 공시가격 10억 4,500이에요. 종부세 747만원 1년치. 지금 이것도 현재 공시가격으로 아예 무주택이 첫 재건축을 산다 라고 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를 보자는 거죠. 747만원. 내년에도 750만원씩 2배 하더라도 1,500이죠. 종부세 최소한 1,500 이상 나오죠. 보유세. 그 다음에 요거 300%로 올린다. 곱하기 1.5배 되는 거죠. 요 0.5배에 대해서 다 수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분상제 걸렸을 때 평당 3,500 정도 잡으면은 한 세대당 얼마 남는다? 5억 남는다. 22억이죠. 재건축 추진되면은 그것도 남는 거 5억이면은 여기서 재초안하면 한 2억 5천 나가죠. 지금 음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4천이면 또 달라지고 뭐 5천이면 또 달라지겠지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할 때까지 5년은 걸리겠죠. 5년 동안 2억 5천, 연 5천, 22억 중에 5천, 2.2%다 수익률, 2.23%, 2.3%라고 합시다. 해먹겠어요? 재건축 가뜩이나 위험한데 거기다가 요것만 떼가요? 제가 2년치 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2년 실거주 요건 생각하고 2년치 계산한 거예요. 2년 내로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최소 1,500이죠. 이거 5억에서 그 1,500도 빼지도 않았죠? 최소한 2,000은 나올 것 같죠. 요거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종부세율도 강화되게 되면 그것까지 떼고 나면은 얼마 벌어요? 남는 거 개뿔도 없다. 한 2% 남을 거죠. 여기다 대출이라도 받았어 봐요. 실거주니까 대출 안 받을 수가 없죠. 대출 받으면 완전 개손해다. 누가 사요? 계산 안 해보는 사람들만 사는 거지. 재건축 초과이익 승인 1 기준 공시가격으로 해서 10년 쭉 해가지고 이게 단지 평균으로 3억 6,600만원. 아까 뭐 5억 남는다고 했는데 3억 6,600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1억 5천. 거기서 종부세 떼고 나면 한 1억 남겠죠. 이자 떼고 나면은 몇천만원 남는다. 5년을 기다려서 22억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산다. 여기에다가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엔 안 되겠지. 그거는 총선 전으로 나뉘죠. 총선 전 아무리 추진하고 싶어도 안 됐다. 12, 16대 종부세 강화 추진하고 싶었는데 20대에서 막았다. 후 되죠. 밀어붙이면 된다. 177석인데 되냐 안 되냐는 힘이 있냐 없냐고. 지금은 그 힘을 갖췄다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 못 잡으면 정말 정부가 능력이 없는 건데 지금까지는 발목 잡혔다. 그리고 여태까지 완화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불패 심리는 만들었다. 앞으로 2년은 지금과 똑같을까? 참여정부 때랑은 다르죠. 힘이 있는데 이번에. 그리고 규제도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갔고 가계부채는 훨씬 더 위험하고 위기상황 이미 진행되었고 금리 하나 빼고는 그때보다 불리한 거 없죠. 결론 재건축 살 수 있는 매수 수요가 없다. 왜? 이익이 안 되니까. 재건축은 오로지 투기인데. 두 번째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높게 거래된 것만 골라서 집어내고 있지만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약보합으로 변했다. 그렇죠? 거래 안 되고 있다. 결국에 이 이유들로 인해서 거품이 가득 꼈던 강남 재건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남에서도 재건축, 신축, 구축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강남, 서울, 수도권으로 하락세가 번져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강남 재건축이 더 이상 오를 이유는 없고 떨어질 이유만 가득한 상황에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계속 유도하고 있다. 서울 상승세도 꺾였고 이거 하락세로 갈 징조라는 거죠. 거래량 꺾였고 인구나 뭐 여러 가지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꺾이니까 지금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현상적으로 인제 하락세가 곧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오른다는 증거를 가져올 사람이면은 제가 장기적인 얘기할 때 현상적인 거 들고 왔다. 그러면 제가 현상적인 걸 들고 왔을 때 그래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상적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그걸 들고 와라. 여기 와서. 아니면은 니들 놀고 싶은데 가서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데 가서 들어라. 그리고 정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와서 들으면 되겠죠. 저희 건. 어설픈 기대 갖지 말고 실수요든 연거하는 수요든 다 관망해야 되고 반대로 투기 수요들은 빨리 금매를 내놓아서 처분해야 할 때이다. 요것을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된다. 못 믿겠으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 싸게 내놓으면 되고요. 그때는 굳이 연끌하지 않아도 실수요가 사줄 수 있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집은 저렴하게 팔아주는 감사한 사람이 되어도 되겠습니다.